안녕하세요. 워라벨의 윤성희. 손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4050 세대 분들이 재무 설계할 때 꼭 지키면 좋을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전이신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마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원칙이 어떤 게 있을까요? 3R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R이요? 그렇죠. 첫 번째 R은요, reduce, 줄이다. 그렇죠. 절약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 리모델링 하는 것.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은퇴 이후를 준비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R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은 뭐 절약하고 뭐 자산을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또 네. 위험을 대비해서 또 좀 저축도 해놓고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R은 말씀을 드린 대로 리듀스 절약인데요. 은퇴 이후에부터 내가 절약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사실은 은퇴 전부터 절약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돈을 쓰는 거는 굉장히 습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셔야 될 것이 다름 아닌 신용카드를 꺾어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직불 카드를 쓰시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절약 습관을 들이는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뭐 우리 남성분들은 고급 승용차,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명품백,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은퇴 전부터 이렇게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저는 4050 세대가 아니라 저 30대부터 20대부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은 은퇴 준비라는 것은 연령대가 따로 없으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리모델링은 뭔가요? 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은퇴 전에 현재 내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갖고 있는 자산을 그야말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설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현금화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금을 우리가 예로 많이 듭니다. 유동성 자산이라 함은 예금, 저축되어 있는 그 현금들을 이야기하는군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카드 가지고 바로 이제 ATM 가서 바로 뽑을 수 있죠. 그럼 뭐 주식은 그렇죠. 어떤가요? 물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주식은요? 주식도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만 네. 그거는 주식은 우리가 유동성 자산이라기보다는 변동성 자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은퇴 전에는 일정량의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변동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당연히 수입이 없거나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으면 요즘 금리가 1%, 뭐 2%. 그렇죠. 그 돈 갖고는 손자들 용돈 주기도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변동성 자산, 즉 투자 성격이 있는 곳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금융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 자산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준비할 것은 안정성 자산을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무슨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어떤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정성 있는
자산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그게 바로 금입니다. 아, 또는 미국 달러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동성, 변동성, 그리고 안정성을 적절히 구분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계란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네,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또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은퇴 전에 재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 관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리스크 관리는 다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평생 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50%에서 80%를 사실은 은퇴 이후에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면 건강이 가장 큰 위험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서 모은 이 돈을 혹시 굉장히 아프거나 굉장히 크게 다쳐서 그것을 의료비로 다 지출한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병원에서 다 쓰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질병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려고 하면 제일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 바로 적절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큰 위험에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내 자산에 위험이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4050 세대 중에서 은퇴 이후에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은퇴 전 원칙이 우리가 배웠던 3R 원칙이라고 하면 네. 은퇴 이후에 이 재무적인 은퇴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한테는 3동 원칙을 권해드립니다. 3동 원칙이요? 네네. 3동 원칙이 뭐죠? 다 동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동 원칙이라고 제가 했는데 네. 첫 번째 동은 다름 아닌 부동산입니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동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집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네, 이제 사실 계획이시죠? 갖고 싶죠? 네. 사실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한국인의 정서에 있어서 집 한 채를 갖는 것은 굉장히 큰 꿈이고 더군다나 은퇴 이후에 집 한 채도 없다?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좀 내가 은퇴 이후에도 내가 거처할 곳이 없다. 이건 굉장히 좀 불안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를 할 때 제일 기본은 역시 그래도 부동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생활비 좀 줄어들어도 내가 네. 어디서 잘 때 있고 네. 쉴 곳이 있다라는 건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 방법도 맞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너무 부동산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치우쳐서 투자를 하거나 보유하고 있을 때는 요즘 들어서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책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또 유동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 보니까 하우스 푸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은퇴 후 자산 관리 기본으로 하되 과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유동성은요? 네. 유동성은 제가 잠시 언급을 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내가 쓸 돈,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 본인이 불안하지 않을 정도의 돈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우리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네네 맞습니다. 이 워렌 버핏의 명언을 통해서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 특강을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현금이 없으면
인생이 슬프다. 제 얘기인가요? 네. 현금이 없으면 은퇴자 협회 가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은퇴 이후의 인생이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결코 부동산이 없으면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은퇴 이후에는 적정량의 유동성, 즉 현금 자산인 예금 형태든 저금 형태들 그 금융자산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되게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소비를 아예 안 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부동산에만 묶여 계시면 네. 오히려 노후에는 불안하셔서 오히려 돈을 너무 못 쓰시고 사회활동도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적절하게 돈도 좀 쓰면서 맞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액티브 시니어의 정말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금 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동성은 어떤 걸 말하시는 걸까요? 변동성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렇게 너무 안전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120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 자금,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성 자산만 갖고 있으면 이게 또 많이 소진될 수도 있고 정말 나이 들어서 정말 그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또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투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유동성 자산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은퇴 이후에 아무래도 젊은이들보다는 정보도 늦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젊은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관 투자가들, 그 다음에 뭐 외국인 투자들하고 그렇죠. 상대를 해서 어떤 수익을 거둔다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간접 투자, 즉 펀드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소의 내가 피를 내더라도 사용료를 내더라도 수고비를 주더라도 펀드를 가입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내 자산을 좀 투자해서 일정 수익률을 올리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4050 세대에게 꼭 필요한 3R 원칙과 3동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은퇴 전부터 준비해서 은퇴 이후에도 부자로 사실 수 있는 원칙들이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셔서 꼭 액티브 시니어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머라벨의 윤성희 선정해주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